자, 안녕하십니까? 과학 알쌤입니다. 오늘은 지구과학 1 우주 팽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몇 개의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주 팽창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우주 팽창. 이 말은 무슨 소리? 빅뱅 우주론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우리가 짚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야기에 단초를 처음 제공했던 사람은 허블이라는 과학자였습니다. 이름이 에드윈 허블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이 사람은 평생이 하늘에서 있는 별들을 관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부 은하를 계속 관측했어요. 외부 은하에서 오는 별빛들의 스펙트럼들을 관측하고 거리도 측정하고 하는 일들을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외부 은하들이 스펙트럼을 관측했더니 별빛들의 어떤 패턴이 적색으로 이동하는 적색편이라는 것이 나타나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했어요. 적색편이는 외부 은하, 어떤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도플러 효과라는 효과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짠, 이런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도플러 효과를 좀 설명하고 먼저 들어갈게요. 이거 사실은 1학년 때 배웠을 얘기이긴 한데 많이들 잊어먹었을까봐 한번 집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잘 봅시다. 어떤 파원, 이게 스피커가 지금 파원이에요. 빛을 쏘면 광원이고 소리를 내면 파원인데 효과는 똑같아요. 어떤 파원이 가만히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으면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똑같은 파동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이 광원 혹은 음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파동을 발생시키는 위치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의 앞쪽은 간격이 좁아지는, 이렇게. 무슨 변화? 파장이 짧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뒤쪽에서는 원래 있던 파장보다 파장이 더 길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파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원인이 되는 친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원래랑 다르게 길어지거나 혹은 짧아지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물체를 기준으로 여기에 사람이 서 있었다면, 관측자가 여기 서 있었다면 이 물체는 이 관측자에게 접근하게 될 것이고, A라고 해볼게요. 이 뒤쪽에 B라는 관측자가 서 있게 되면 이 관측자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관측되겠죠. 이렇게 오는 길어진 파장, 앞에 있는 친구는 짧아진 파장.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면 어떻게 돼? 이거 에너지가 커지죠. 그 에너지가 큰 거는 빛에서는 무슨 색? 청색. 그렇죠. 우리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이니까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은 이거 알아야죠. 그래서 에너지가 큰 것은 빛에서는 청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는 변화를 청색편이다 이렇게 부르고, 청색 이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청색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소리다? 물체가 이동하고 있을 때 그 이동의 앞쪽,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게. 반대로 길어진다는 말은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고,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을 때의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게 적색 편이 라고 부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적색 편이는 이런 친구, B라는 친구가 느끼는 효과일 테니까 이 물체랑의 관계가 서로 멀어지는 관계가 되겠죠. 자, 다시 이해돼요? 이거 도플러 효과. 원래 가만히 있는 파원이 빛을 내면 혹은 소리를 내면 모든 방향으로 같은 파장이 똑같은 관측이 일어나게 될 텐데, 파원이나 어떤 광원 같은 물체가 이동하게 될 때 그 이동하는 것 때문에 앞쪽에서는 파장이 짧아지는 변화, 뒤쪽에서는 파장이 길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요. 이 빛에서는 청색 혹은 적색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해가 되지요? 자, 다시 돌아가서 허블이 뭘 했다고요? 맞아요. 허블이 뭘 했다고요? 외부 은하들의 별빛을 스펙트럼 해봤어. 스펙트럼을 해봤는데 결과가 뭐였다? 적색 편이, 적색 이동이 일어났다, 이런 소리죠. 적색 편이가 무슨 결과를 의미한다? 적색 편이는 그 은하들이, 여기 적색 편이는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결론. 허블이라는 과학자는 모든 외부 은하들이, 거의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멀어지는 거의 이 속도,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고. 다 멀어지는 건 좋아. 멀어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과연 그 멀어지는 은하들의 속력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때의 계산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에요. 이게 뭐를 하는 공식이냐? 이게 적색 편의를 후퇴 속도로 변환시켜주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도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공식을 좀 잘 보시고 다시 보시면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V C 람다분의 델타 람다죠. C는 뭐야? 이건 광속. 얼마?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일단 잘 기억하세요, 이거. 그다음 요거는 원래 파장. 이거는 원래 그 흡수선의 파장. 위에 거는 편의량이라 그래요,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뒤에 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게 될 건데, 이 공식이 어떤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지를 그것만 좀 잘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얘는 뭐 하는 거다? 적색 편의량을 후퇴 속도로 환산하는 식이야. 환산식.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하고 우선 넘어갈게요. 되지요? 이게 어렵죠, 좀 요거는. 자, 결론은 다시 돌아가면 허블이 측정을 해봤더니 모든 외부 은하들이 적색 편의를 하더라. 빨갛게 보여, 좀 더. 왜? 모두 다 멀어지고 있어. 그러면 멀어지는 속력은 어떨까 해서 스펙트럼을 측정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속도를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바로, 측정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이 점들이 그 당시 허블이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 때 찍었던 점들이에요. 그랬더니 뭔가 좀 패턴이 보이죠? 그죠? 네.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패턴이 보여요. 자, 무엇이 보일까? 뭐가 느껴질까요? 자, 거리하고 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이 무슨 그래프야? 비례 그래프죠. 비례 그래프. 그래서 거리와 후퇴 속도가
서로 비례한다는 거를 허블이 깨닫게 되었어요. 퇴속도. 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잘 보시면 거리가 100, 200, 300 거리가 뭐냐에 따라 멀어짐에 따라 속도가 이거를 후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속도야 속도 쉽게 말하면 속도 빨라져. 빨리 도망가. 이 정확하다. 모든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먼 친구일수록 더 빨리 도망가더라 라는 걸 알았어요. 이해가 돼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가까이 있는 친구는 천천히 도망가고 멀리 있는 친구도 더 빨리 도망가더라는 거죠. 이거는 관측 사실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런 계산하고 있는 이론이 아니라 측정을 해봤더니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외분화들의 거리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가 이랬고,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거리하고 후퇴 속도가 비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든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허블의 법칙에 대한 공식. V는 HR. 그래서 후퇴 속도하고 거리가 서로 비례하고 있고 거리가 증가할수록 후퇴 속도도 증가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됩니까? 자, 보시면 다시 공식을 한번 볼게요. V는 HR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V는 비례한다. R에 여기서 온 거죠. 이 R이 거리, V가 후퇴 속도, 비례 표시 아시죠? 비례 표시. 그래서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비례한다고만 설명하면은 이거는 계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계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블 상수라는 걸 도입시켜서 만들었어요. 허블이 만든 겁니다. 이거. 허블 상수라는 거를 우리가 도입해서 이거를 서로 환산할 수 있도록 환산식을 만들어 준 거고 이게 허블의 법칙입니다. 허블의 법칙이다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 V는 HR 멀리 있을수록 빨리 도망간다는 소리예요. 멀리 있을수록 빨리 도망간다는 얘기고 그때의 도망가는 비율, 도망가는 빠르기 그게 허블 상수고 이게 우주에서 어떤 규칙적인 값이 된다라는 것을 허블이 발견했어요.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프가 있네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에서 외분화들의 후퇴 속도가 거리에 비례 증가한다고 했을 때 후퇴 속도는 거리와 서로 비례하게 되고 그 비례 상수가 h가 되는 이런 관계를 허블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라는 게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허블 상수 h 대문자 h 이 친구의 의미는 우주가 단위 거리당 팽창하는 속도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주가 만약에 더 빨리 팽창하게 된다면 허블 상수가 증가하겠죠. 그죠? 허블 상수는 1메가파섹당 팽창하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우주가 만약에 더 빨리 팽창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면 허블 상수는 더 증가하겠죠. 그런 식으로 되고 선생님이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허블이 상수를 찾았을 때는 이게 50이었어요. 50km per sec per 메가파섹 이렇게 써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관측 기술이 더 좋아져가지고 현재는 얘가 자리가 있나요? 안 보이나 이렇게 얘가 얼마가 되냐면 현재는 70km per sec per 메가파섹으로 수정되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요 변화.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허블 상수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라는 게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측정 기술이 발달되면 변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허블 상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한번 쭉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훑을게요.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 허블 상수를 되게 여러 가지로 써먹는데 허블 상수를 이용하면은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요거 한번 옆장에다 종이에다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우주가 팽창을 하죠. 이 현재의 우주라고 해보자. 그럼 현재 우주의 가장 바깥쪽, 가장 먼 곳, 지금 여기 우리 지구로부터 혹은 뭐 우주가 팽창했던 처음에 그 점으로부터의 가장 먼 폭발하자마자 퍼져나간 가장 이 우주의 가장 외곽이 있을 거예요. 이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외곽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